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공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공학은 크게 세 분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해당하는 이진, 수체계, 코드, 부울대수, 그리고 논리식의 간략화 등을 먼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분야에서 각각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론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공부하시면서 무선통신 기사, 정보통신 기사,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산기 기사, 반도체 설비 기사 등에 보면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론 공부가 끝나고 나면 디지털 공학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문제들만 충분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1장 서론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공학에 대한 어떤 발전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교재 14페이지 가시면 1.2절에 포화형과 불포화형 논리회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화형과 불포화형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불포화형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논리회로에는 다이오드 그리고 트랜지스터로 구성을 합니다. 특히 다이오드보다는 트랜지스터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보면 BJ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터,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컬렉터,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죠. 이미터 베이스 간의 다이오드, 베이스 컬렉터 간의 다이오드를 봤을 경우에 이미터 베이스 간에 순방향 접속을 하는 경우, 베이스 컬렉터 사이를 순방향 접속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터 베이스를 순방향 접속을 하고 이미터 베이스와 컬렉터를 역방향 접속을 하는 경우, 이미터 베이스를 역방향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를 순방향 접속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를 역방향 접속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베이스와 컬렉터를 역방향 접속하는 경우,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걸어주는데, 이때 바이어스 걸어주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순방향 접속을 하는 경우를 활성 영역 동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활성 영역 포화 영역이죠. 포화 영역 동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화 영역 동작. 그 다음에 순방향, 역방향 접속, 이와 같은 것을 활성 영역 동작이라고 표현합니다. 활성 영역 동작이란다. 활성 영역 동작. 역방향, 순방향 접속을 역활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역활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방향 접속을 차단 영역 동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폭기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는 트랜지스터를 활성 영역으로 동작을 시켜서 중폭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중폭기로 동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회로에서 공부할 때는, 전자회로에서는 주로 중폭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순방향, 역방향 접속, 이와 같은 활성 영역 상태에서 동작하는 바이어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얘는 포화 영역은 스위치, 차단 영역도 역시 스위치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은 포화 영역은 스위치 ON 상태, 그 다음에 차단 영역은 스위치 OFF 상태로 동작을 시킨다. 이렇게 스위치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열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스위치로 동작시킨다라고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증폭작용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바로 여기를 쓸 겁니다. 포화 영역으로 동작하면 스위치가 ON 상태가 되고 차단 영역으로 동작하면 스위치가 OFF 상태가 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소자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용이 바로 뭐냐면 다이오드도 스위칭 작용이다. 그죠? 스위칭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오드가 됐건 트랜지스터가 됐건 지금 논리 회로에서는 이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포화된 논리회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포화형 논리회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화형 논리회로의 단점이 뭐냐? 포화 상태를 넘어설 때, 즉 포화 상태를 벗어날 때, 포화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차단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화 상태에서 차단 상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포화 영역에서 차단 영역으로 넘어갈 때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속 동작에 적합하지 않은 그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로직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포화형 트랜지스터 그리고 불포화형 또는 비포화형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있어서 포화형 트랜지스터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동작이 느려지지만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동작이 빨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포화형으로 동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 영역에서 지연시간, 포화 상태에서 차단 상태로 넘어가는데 지연시간이 존재해서 뭐냐면 고속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하면 수체계와 코드가 나와 있죠. 2장. 그래서 2장에서는 2진수, 8진수, 16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진수에 대한 각종의 변환, 서로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10진화 코드, 그러니까 2진수를 10진화 코드로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해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날로그, 이산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10진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기수라 그러죠. 베이스가 10, 베이스가 10인 숫자를 10진수라고 한다. 베이스가 10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10개의 원소를 쓴다 해서 10진법을 10원 코드라고 표현합니다. 10원. 원소가 10개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모든 숫자를 표현한다 그래서 10진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을 10진법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숫자는 A0, 그 다음에 R0. 모든 수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요놈은 1을 나타낸다. 플러스 여기서 R은 베이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베이스. 여기서는 이제 10진수면 베이스 R이 10이 되겠죠. 10. 플러스 A1, 그 다음에 R1, 플러스 A2, R,
2제곱. 그러니까 여기서는 2제곱이에요. 3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플러스 해서 플러스 A, 9, R, 9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뭐냐면 십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건 1이죠. 요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의 자리, 요놈은 100의 자리 이와 같이 표현하죠.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기수, 베이스의 제곱수, 베이스의 제곱수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웨이트라고 해서 가중치 라고 표현하고 이와 같은 가중치 또는 뭐라냐면 자릿수란다. 자릿수. 그러니까 이놈은 예를 들어서 십진법 같으면 얘는 예를 들어서 5372다. 5372 같으면 5 곱하기 10의 3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의 2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0의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의 0제곱 이와 같이 하죠. 그래서 요놈은 1의 자리, 요놈은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들 1의 자리, 1000의, 100의,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자릿수를 나타내는 값 이것을 웨이트 가중치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중치를 가지는 코드를 웨이트 코드, 가중치 코드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없는 코드를 unweight 또는 non-weight 코드라고 해서 비가중치 코드로 한다. 그래서 코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중치, 자릿수를 가지는 코드, 그리고 자릿수를 갖지 않는 코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십진수는 데시멜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가장 아랫자리를 뭐냐면 리스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십진수 같으면 리스트 시그니피션트니까 LS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ost, 가장 윗자리는 most가 되기 때문에 MSD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진수는 숫자를 표현하는 원소가 두 개다 그래서 이원 코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원 코드다. 원소가 두 개밖에 없다. 베이스가 뭐냐면 베이스가 베이스2 기수가 2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표현한다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이진수로 합니다. 이때 이진수는 0 그리고 1 두 가지 원소가 0과 1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을 이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 이진수 n은 a의 0 그 다음에 2의 0승 플러스 a의 1 2의 1제곱 플러스 a2 2의 2제곱 플러스 a3 2의 3제곱 플러스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지금 요놈을 무엇이라 하냐면 LSB 또는 LSD라고도 표현합니다. LSB라고 하는 것은 Least Significant Bit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비트다. 비트. 디지털 정보의 비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 한다.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하위 값.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 LSB는 최하위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최하위 비트 또는 최하위 디지트는 숫자를 의미하죠. 최하위 숫자를 의미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릿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끝에 플러스 a의 n, 2의 n제곱 이와 같이 표현되면 이것은 MSB라 합니다. MSB 또는 무엇이라면 MSD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most significant bit 해서 뭐냐면 most 가장 최상위 가장 자릿수가 큰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가 비트다. 그런데 이 비트가 8개, 8개가 모이면 8비트, 8비트가 모이면 뭐냐면 1바이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된다.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돼서 뭐냐면 2바이트, 그러니까 16비트겠죠. 2바이트를 가지고 한글 한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한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 1바이트를 이용해서 영문 한자를 표현할 수 있고 역시 1바이트를 이용해서 영문 숫자 한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의 10승 비트는 얼마냐면 2의 10승이면 2의 1승이 2죠. 2승이면 4, 3승이면 8, 4승이면 16, 5승이면 32, 6승이면 64, 7승이면 128, 8승이면 256, 9승이면 512, 10승이면 1024 이렇게 되죠. 10승은 1024비트가 됩니다. 1024비트인데 우리 이것을 통상적으로 1024비트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1kb라고 표현한다. 1000, 근사에서 1000으로 받겠다. 그래서 이진 체계, 디지털 체계에서는 키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024, 이 진법이기 때문에 1024로 가는 것을 1kg, 1000으로 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1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10진수를 2진수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축차제법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나눗셈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다시 여기에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러면 356이죠. 자, 356을 계속해서 2로 나눕니다. 계속해서 2로 나누라. 그러면 얘가 156이니까 78, 178이 되겠죠. 178이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면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0이다. 다음에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그러면 89가 되겠죠. 89, 그죠? 89가 된다. 이때 나머지는 얼마냐면 0이다. 그죠?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44가 되겠네요. 44. 그럼 나머지가 1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22가 되겠고요. 22가 되겠고 나머지는 0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11.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5가 되겠고 나머지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겠고 나머지 1. 그러면 2로 나누면 1이 되겠고 나머지는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1이 나올 때까지 가신다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가면 되는데 얘가 LSB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긴 나머지가 LSB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바로 뭐냐면 MS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56, 10진수 356은 2진수로 표현했을 때 1, 0, 1, 1, 0, 0, 1, 0, 0 이렇게 되겠죠. 2진수로 표현해서 위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할 때 이것은 10진수를 n진수로 바꿀 때 모두 다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축차제법을 써라. 그러니까 2진수면 2로 나눠가고 3진수면 3으로 나눠가고 4진수면 4로 나눠가고 8진수면 8로 나눠가면 되겠다. 그죠? 축차제법 2진수 숫자가 이렇게 10진수 숫자 있으면 n으로 이렇게
나눠가라 이거죠. 나눠가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생기고, 그죠? 나머지가 생긴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1이 나올 때까지 해라.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쪽이 MSB, 이쪽이 LSB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 10진수를 n진수로 바꾸는 과정은 전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10진수로 바꾸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어떤 수체계는 기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죠. 그죠? 자릿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니까 그러면 여기 10진법 같은 경우는 기수가 지금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2진법은 2, 8진법은 8 이와 같이 되니까 전개, 자릿수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그것이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n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 n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은 바로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개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개를 해라. n은, 그죠? n진수는, 숫자는 어떻게 되면 a0, n의 0제곱 플러스 a1, n의 1제곱 플러스 a2, n의 2제곱 플러스 a3, n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면 10진수가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1, 0, 1, 1, 0, 0, 1, 0, 0 이것이 이진법 숫자라면 10진수로 바꾼다라면 요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쓰면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하 되니까 1 곱하기 2의 8제곱 플러스 0은 곱하나 마나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6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5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2제곱 이와 같이 되면 얘가 2의 8제곱이 256이죠. 256이니까 256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면은 64인가요? 64 플러스 32 플러스 4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더하면 260에 이렇게 더하면 96이죠. 그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56이 된다. 그죠? 356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n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은 이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수점. 소수를 소수를 가진 소수를 그냥 소수죠. 소수를 뭐냐면 소수를 n진수로 변화하는 과정, 소수를 n진수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정수를 n진수로 바꿀 때는 반복에서 축자제법, 반복에서 나눠 나갔죠. 반복에서 나눠 나가면서 나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반복에서 나눠 나가면서 나머지를 기록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를 해서 n을 곱해 나갑니다. n을 반복해서 곱한다. 축차제법이 반복해서 나누는 거였었죠. 그죠? 축차 승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반복해서 곱한다. 곱하고 자, 축차제법에서는 무엇을 기록해 나갔어요? 축차제법에서는 무엇을 기록해 나갔었냐면 나머지를 기록했죠. 나머지를 기록했는데 곱하기 할 때 나머지 안 생기죠. 뭐가 생겨요? 자리 올림이 생기죠. 그죠? 자리 올림을 기록해라. 자리 올림을 기록한다. 그죠? 자리 올림을 기록하고 축자제법 정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개수에서 나눠 나가면서 첫 번째 생긴 나머지가 MSB가 됐죠. 최상위 비트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생긴 게 뭐였냐면 LSB 최하위 비트가 됐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 올림이 뭐가 돼? 첫 번째 자리 올림이
올림이 뭐가 돼? MSB가 되고 마지막 자리 올림이 뭐가 된다? 자리 올림이 LSB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뭐냐면 엔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했냐면 n을 반복해서 나눴죠. 반복해서 나눈다. 그죠? 그 다음 뭘 기록해? 나머지를 기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첫 번째 나머지가 뭐가 됐냐면 LSB가 됐죠. LSB.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MSB가 됐죠. 반대죠. 반대. 그죠? 정수를 바꿀 때는 나눠 갖고 소수를 바꿀 때는 곱해 간다. 그죠? 정수에서는 나머지를 기록하고 소수에서는 자리 올림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정수에서는 첫 번째 나머지가 LSB인데 반해서 소수에서는 첫 번째 나머지가 MSB가 된다. 정수를 바꿀 때는 마지막 나머지가 MSB가 되는데 반해서 소수를 바꿀 때는 마지막 자리 올림이 LSB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0.6875를 이진수로 바꿔라.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요? 곱하기 2를 해라 이거죠. 곱하기 2를 하면 0, 그죠? 1 올라가고 2,7은 14인데 5, 28은 16인데 7, 26은 10인데 아까 있었으면 3, 그죠? 나머지 자리 올림이 1이 생겼죠. 그죠?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375.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0, 27은 14니까 5, 23은 6이니까 7. 나머지 안 생겼죠? 자리 올림 안 생겼으니까 0.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0, 27은 14니까 5. 자리 올림 하나 생겼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0. 자리 올림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위와 같이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지금 뭐냐면 0이 나왔죠. 그죠?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어디 나올 때까지 했어요? 1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뭐냐면 몫이 1 될 때까지. 즉 몫이 1이 나올 때까지는 몫이 1 될 때까지죠. 1 될 때까지 나누고, 그죠? 나눈다. 여기는 뭐냐면 곱의 결과 0이 될 때까지 곱한다. 0이 될 때까지 곱한다. 그런데 곱하다 보면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 0, 1, 1. 소점 이하에 있으면 0 더 있으나 마나 필요 없죠. 그러니까 0.1011 이진수가 된다. 이와 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1011 이진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제 2.4에 결과 나와 있으면서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었냐면 언제까지 10진수가 0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든가 또는 아래 예제 2-5번처럼 원하는 정도가 얻을 때까지 계속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제 2-5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제 2-5번 보면 계속해서 곱해나가면 0이 안 나오죠. 0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이것을 다시 10진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죠? 10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지금 소수를 다시 10진수로 전환할 때는 항상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리했죠. 뭐냐면 이겁니다.
n진수를 10진수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뭐냐면 자릿수 곱하기 그 자릿수에 차지하는 값, 그죠? 자릿수에 해당하는 값, 그럼 자릿수의 개수를 곱해서 전개 나갔죠, 그죠? 그러면 그 소수를 바꿔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릿수 개수에서 곱해 나가면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0.1011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이와 같이 하면 0점, 그죠? 0점은 뭐 0은 필요 없는 것이고, 요놈은 1 곱하기 2의 첫 번째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이쪽은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와 같이 된다면 요런 마이너스 1제곱, 즉 다시 해서 나누기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2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제곱이죠.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것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6분의 1. 그죠? 얘가 뭐냐면 얘가 2의 1제곱, 얘가 2의 3제곱, 얘가 2의 4제곱 이와 같이 되죠. 그죠? 자, 그렇을 때면 2분의 1은 0.5죠. 0.5 더하기 8분의 1은 0.125. 그죠? 0.125 더하기 그 다음에 16분의 1 0.25 0.125 0. 얼마냐? 어디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어쨌든 얘는 8분의 1이니까 그 뭐냐 16분의 1이니까 0.125니까 0.0625 이렇게 되죠. 0.0625다. 그러면 요거 더하면 0.625가 되겠고 0.0625를 더하면 0.6875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0.6875 이와 같이 계산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과정,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진수와 2진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제 2-6번 정수와 소수로 구성된 숫자를 뭐냐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6번 보시면 12.3125를 얘를 2진수로 바꿔봐라. 자,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와 뭐냐면 소수를 따로따로 합니다. 정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로 나눠 간다 그랬죠. 6. 나머지는 0. 2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목순 3, 나머지는 0. 2로 나눠주면 목순 1, 나머지는 1 이와 같이 되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이렇게 해서 1100이 되겠습니다. 12는 1100.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0.3125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0 하나 올라갔고 2는 4, 5죠. 1은 2, 3은 6, 0.625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리 올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0, 그죠? 그 다음에 2는 4, 5, 그 다음에 2, 6은 12니까 0.25 이와 같이 나오고 자리 올림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0.5죠. 0.5고 자리 올림 없다. 곱하기 2를 하면 1.0, 그죠? 0.0 이와 같이 되고 자리 올림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놈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면 12.3125를 2진수로 바꾼 과정은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1, 1, 0, 0, 점, 그 다음에 0, 1, 0, 1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 가겠습니다. 2진수를 10진수로 다시 바꿔 간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놈은 지금 여기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0제곱이죠. 1제곱, 2제곱, 3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와 같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2의 3제곱 플러스 2의 2제곱 플러스
2의 2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뭐냐면 16분의 1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8 더하기 4 더하기 0.125 더하기 16분의 1이 얼마였었냐면 0.0625 이것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12 더하기 뒤에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나오네요. 뒤에 부분이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1100.0101 0101이죠? 1100.0101 이것이 되는데 0.3125 3125니까 얘가 0.125가 아니고 이게 0.25죠. 이게 4분의 1이니까 0.25 그죠? 0.25에다가 8분의 1이면 0.125 그 다음에 4분의 1이면 0.25 8분의 1이면 0.125 그 다음에 16분의 1이면 0.0625 요하시 되죠. 그러면 얘가 0.0625 요하시 된다. 그죠? 자 그러면 0625 요하치 하면은 얘가 5 2 그 다음에 얘가 1 3 그죠? 0.3125 요하시 돼서 3125 요하시 되니까 얘가 12.3125 요 같은 형태로 표현되더라. 그쵸? 그래서 여기처럼 뭐냐면 소수가 포함된 숫자는 정수부 따로 소수부 따로 이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부는 나눠가고 소수부는 곱해 나간다. 그리고 정수부에서는 나눠가는 거니까 나머지를 기록하고 소수부는 곱해가는 과정이니까 자리 올림을 기록해 나간다. 정수부는 첫 번째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LSB가 된다라면 소수부에서는 첫 번째 자리 올림이 MSB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